네, 교수님 예, 들리시나요? 제 말씀? 예, 예, 예. 그러면 예, 먼저 이신영 네,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부터 하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예, 예, 할까요? 예. 인사하고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먼저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시고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아주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기회 주신 김희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김희연 교수님 제가 알게 된 게 사실은 그 중앙대학교 우수한 교수하고 함께요. 한국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 김인현 교수님 알게 됐고요. 또 이렇게 좋은 기회 갖게 됐는데 모쪼록 아주 좋은 유익한 피드백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더욱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저나 이동건 교수님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먼저 소개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동건 교수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2003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03학번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목포해양대에 스카우트돼서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포해양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전문 분야는 조선 생산 자동화, 생산 관리, 그리고 조선해양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창 각광을 받을 그런 분야의 전문가시고요. 현재 또 대한조선학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조선해양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건 교수가 먼저 학부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동건 교수가 끝나면 대학원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건 교수보다 조금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86년에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86학번이고요. 그리고 1998년에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포스닥을 하고 일본의 운수성 소속의 선박기술연구소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훌런트라는 CFD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한 6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동건 교수처럼 이렇게 바로 스카우트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서울대학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한조선학회에 그 SCI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 편집장을 맡고 있고 차기 회장으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의 이동건 교수님은 또 이제 제가 몰랐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달부터 대학에 이제 그 기획처장을 맡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처장이 이제 그 대학에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또 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이동건 교수께 넘기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목포해양대학교 이동건입니다. 대부분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이제 밤늦게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우선 본격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을 좀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실까요? 예, 예. 슬라이드 네, 크게 했는데 보입니다. 이것도 잘 보이실까요? 네네. 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조선해양공학과 교육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표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지금 학회에서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는 약 한 3, 40분 정도 분량을 준비를 했고요. 진행에 따라서 관련한 사항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외 조선해양공학 교육의 현황과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조선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내용이고요. 대한조선학회가
내년에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조선해양공학 교육 백서라는 것을 발간하게 되었고, 그 발간된 내용들의 일부를 발췌를 해서 해당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대한조선학회 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학에는 조선해양공학과가 22개 이상 있긴 합니다만, 대한조선학회 회원사로는 총 22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두 개 모든 학과에서 학과장 혹은 학과장 추천자로 22명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위원장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김명현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전국의 대한조선학회 회원사 22개 대학을 모두 포함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통상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출을 하는데, 이번 위원회에서는 교육 백서를 만들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산업계 내용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 학과 구성원들 위주로, 교수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래가 저희가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 조선해양공학 교육 백서 2021 버전입니다. 해당 백서는 조만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PDF 원본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인쇄본도 발간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학회 회원사들에 먼저 배포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좀 부족하거나 상세한 내용들은 백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해양공학 교육백서 2021의 구성은 크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위쪽 3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양공학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해외 쪽 교육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부분에서 연합 및 교류 방안, 그리고 수요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외 조선해양공학 교육과정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양공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내용은 학회 회원사인 22개 대학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반화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22개 대학의 조선해양공학 관련 학과들 교육과정 표를 분석하고 실제 학과장과 위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이런 시도를 한 적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도 당연히 조사가 되었지만 새롭게 굉장히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조선해양공학의 학문 분야가 전통적으로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3가지는 유체, 구조, 설계, 생산 이 3가지 분야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이신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체역학 쪽에 관련된 유체 분야의 교수님이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생산을 전공한 교수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해양공학과들이 이 3가지 분야를 기본 분야로 해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 3가지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 분야로는 해양 플랜트, 의장 설계,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스마트 야드 같은 교과목들이 편성되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는 국내 조선해양공학과의 현황이고요. 조선해양공학과가 제가 학교 다녔을 때 20년 전만 해도 한 10여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14개에서 15개 정도가 있었고요. 한창 조선이 호황일 때는 전문대 포함해서 40개까지도 갔었습니다. 최근에 20개까지 줄었고요. 웬만한 전문대들은 다 조선해양공학과가 없어지면서 기계과랑 통합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통적으로 조선해양공학과를 운영했던 학교들 위주로만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국내 대학의 졸업 요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졸업 요건은 기본적으로 학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과의 교과목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에 대한 비중을 보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았고요. 국내 대학 지금 조선해양공학과가 포함된 학교들은 대부분 130학점 내외로 학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70에서 90학점 정도를 조선해양공학 관련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나 산업부에서 인력 양성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따고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 따라서는 융합 과정이 좀 많이 생기면서 전통적인 조선해양공학에 관련된 유체역학이나 구조역학에 관련된 교과목들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현황을 특정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전통교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유체와 구조 중심의 교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 분류를 크게 저희가 유체, 구조, 설계 생산, 스마트 친환경, 용암 및 기타로 6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해당 학교의 위원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좀 포함된 내용으로 카테고리화를 했습니다. 예, 해보니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과목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뭐 실제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스마트 친환경 분야에서는 교과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확인을 하였고 이 부분은 분석을 더 해보니 실제 서울대학교는 스마트 친환경은 좀 고도화된 기술 혹은 전문 기술이라는 판단으로 대부분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스마트 친환경 분야의 과목이 뭐 하나, 최소 한두 개 정도씩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는 대학원 자체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교와 대학원 두 가지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충남대학교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라는 학과인데요. 이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는 올해 최초로 조선 분야에서는 첨단학과로는 최초로 개설이 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충남대에는 선박해양공학과라고 하는 전통적인 조선해양공학과 플러스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라고 하는 추가적인 학과가 생겼고요. 이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는 학과 이름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자율운항 선박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서울대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조선공학에서는 배우지 않는 것들을 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 교원도 새로 충원을 하고 기존의 로봇공학과나 혹은 기계공학과의 융합 전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과목들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이라면 최근에 생긴 학과다 보니까 기초 교과목이 예전에는 저희는 뭐 정력학, 유체역학, 공학수학 정도가 기초였다면 여기는 인공지능개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기초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해양 플랜트 특성화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수년 전에 이제 해양 플랜트 특성화 사업을 크게 유치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 해양 플랜트 교과목들을 많이 편성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생산 분야에 해양 플랜트 피드 설계라든지 뭐 자원 개발 공학이라는 과목과 같은 해양 플랜트 교과목들을 많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을 처음 따고 했을 때는 조선 산업이 해양 플랜트로 크게 호황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해양 플랜트 자체의 수요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해양 플랜트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좀 특이한 사례는 해양 레저 쪽, 설계와 해양 레저 쪽이 특화되어 있는 저희 대학 사례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교과목을 봐주시면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설계 생산의 과목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융합 기타에 보시면 레저 쪽 키워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요트 조정면허 시험장을 갖고 있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1학년 때 학생들에게 조정면허를 따게 한다든지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설계 생산 교과목이 많은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지방으로 내려온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서 그리고 거점대학 학생들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교육 편성이 많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설계 생산 쪽 교수님 자체가 기존의 유체구조 교수님들보다 조금 젊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교수들이 좀 많이 과목을 개설을 하면서 설계 생산과 좀 실용적인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과목 위주로 편성된 형태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무 중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제대학교에도 조선해양공학과가 있고요. 거제대학교는 전국에서 조선소와 가장 가까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거제 유일한 조선해양공학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조선소의 요구사항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계 생산 교과목들이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스마트 선박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무인 수송기계, 호등, 그다음에 현장 작업자들이 실제로 아두이노를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두이노 실습, 스마트 조선 기초 실습과 같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위주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과목들은 대부분 기초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의 교과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일부 테마 위주로 제가 한 5, 6개 대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대학들의 교육과정은 평균적으로 약 40여 개의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총 학점 자체가 130학점에 제한이 되어 있고 교양교과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양과정을 몇 % 이상 편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치가 있습니다. 보통 40여 개에서 많은 경우,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여 개까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40여 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부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엔지니어링 사업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야드 사업도 땄었죠. 그러면서 그 사업마다 새로운 특성화된 과목들이 새롭게 신설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부산대 조선과 학생 수 자체가 거의 100명을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반을 통해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통 40명 정도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40개 정도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과목들의 분야에 따른 분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공 기초로 하면 약 30%가 전공 기초 교과목이고요. 유체 구조가 약 30%, 그리고 나머지 설계 생산이 15%, 그 스마트 친환경 융합 기타 부분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축사해 주신 권호익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마트 선박, 친환경 선박에 관련된 교과는 아직까지도 7%도 되지 않는다 라는 현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교수 편성 자체가 전통 교과를 배웠던 사람들이고 전통 교과 위주로 채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교과를 편성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제가 발표드릴 연합 분야라든지 공유 대학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대학의 교육과정 사례를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대학은 총 8개를 선정을 했고요.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지도, 이 국제적 인지도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국제적 인지도가 있으며 학부과정을 독립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정보를 따올 수 있는 대학에 한정했더니 8개 정도 대학이 나왔습니다.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텍사스 A&M이고요. 미국에 2개, 미시간대와 텍사스 A&M, 그리고 일본에는 오사카 대학, 교수대학, 그리고 영국에는 뉴캐슬과 유럽에는 네덜란드의 데프트까지 해서 총 8개의 대학을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MIT라든지 런던 콜리지나 기타 등등의 대학교에서도 조선해양공학 관련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됐는데 대학원으로 운영이 되거나 조선보다는 전통적인 해양공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8개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해외대학의 교육과정 학과들의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보면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교육 환경 자체가 다르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국내 교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교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업무 강도가 이로 인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정도는
굉장히 많은 숫자, 10여 명 이상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학들은 입학 정원 40명 정원에 한 6명 정도의 교수를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통계청에서 지금 분석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육 환경을 보시면 일반 대학이 이제 4년제 대학인데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약 22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시건이나 텍사스 A&M 같은 학교들은 학부가 많아야 7명, 적은 경우에는 3명 정도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교과목의 새로운 발굴이라든지 뭐 학생들에 대한 좀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례 중에 미시건 대학교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조선해양공학과의 교과 분포를 뭐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특징적인 건 뭐 스몰 크래프트 디자인이라든지 세일링 크래프트 같은 부분들. 사실 미국은 상선은 시장, 그러니까 상선 신조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조선은 함정 쪽만 건조를 하고 있고요. 조선공학을 하게 되면 레저 쪽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 굉장히 많은 레저 업체들, 레저 선박 업체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리딩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목 편성을 보시면 해양 플랜트 쪽, 해양 구조물 쪽이나 요트 쪽의 과목들을 운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키워드가 되고 있는 저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교과라고 불리는데요.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는 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디지털 쪽, 4차 산업혁명 쪽, 인공지능 쪽 교과목들은 대부분 대학원에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A&M 대학이고요. 텍사스 A&M은 플랜트 쪽으로 굉장히 특성화가 잘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해양공학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구조보다는 유체와 설계 생산 쪽 교과목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징적이라면 리더십 앤 익스피리언스 교과를 통해서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보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해기사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사대학을 나오시고 해양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양대학을 나오게 되면 1년 이상 승선을 하죠. 1년 이상 승선을 하면서 실습을 하시고, 그래서 실습이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제가 학교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실습이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장 실습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지금 현재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현장 실습을 보낸다고 하면 한 1, 2주 정도밖에 안 보내는 형편인데,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텍사스에 한정된 일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텍사스에는 인근에 오일 컴퍼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일 컴퍼니랑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한 학기 이상 실습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오사카 유니버시티 사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전통적인 교과목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이미 조선이 많이 사양 산업이 됐고요. 과거에는 도쿄대에도 조선과가 있었지만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오사카도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저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게, 제 동기 중에서도 해외에서 특히나 일본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일본의 조선업 상황을 전해주는 걸 들어보면 일본 조선소에는 일본인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뭐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인 그 위주로. 저희는 그래도 엔지니어링은 한국인이 하고 현장은 이제 외국인이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본은 뭐 현장 엔지니어링 불문하고 거진 외국인이 편성을 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조선 산업 자체가 좀 이렇게 개선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형태가 이 교과 과정에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특징적인 것을 하나 찾아보자면 컴프리헨시브 서브젝트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조선공학을 특화시킨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대학 교육의 요새 이제 트렌드긴 한데요. 좀 융합교육을 하는 그런 교과목도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영국의 뉴캐슬 유니버시티 사례가 되겠습니다. 뉴캐슬 유니버시티는 조선 쪽에서는 한국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하나입니다. 부산대, 인하대, 해양플랜트,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플랜트 사업단도 이 뉴캐슬 대학교랑 거의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보통 국내에서 조선해양공학과가 해외 교류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빠짐없이 함께하는 대학이기도 하고, 실제로 뉴캐슬을 가게 되면 한국인 연구원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인지 설계 생산 교과목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구조 유체보다는 조금 더 실무적인 중심의 교육을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이라면 모듈형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서 싱가포르의 글로벌 캠퍼스 자체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 아시아권 학생들을 모집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으로 조선해양공학 교육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교류 방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요 기반에 대한 교육 방안인데, 일단 교류 방안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정리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선 산업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올해는 나아지고 있으나 어렵습니다. 그놈의 철판 가격 때문에 조선소에 가면 모든 분들이 다 철판 얘기를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이후에나 이제 신조되는 선박들이 그 철판 가격을 맞춰서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될 거지만, 기존 올해 사업계획 기준으로 건조되는 선박들은 거의 철판 가격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에서 건조가 되고 있는 조선소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양 산업이 조금씩 숨통을 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초전성기였던 2010년대 초반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학과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모교죠.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에 아무도 진학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크게 나면서 전 사실 얼핏 보고 학과가 없어지는 건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 일도 벌어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대학은 학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등급도 떨어지면서 학과 자체의 순위가 그래도 공대 내에서는 항상 수위권에 있었는데, 학과를 좀 비하하는 발언일 수는 있겠지만 환경과한테도 밀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까지도 이미지가 크게 회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많이 타면서 이번 2022년 입시부터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사실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한 친구들의 자원이 예전만큼 훌륭하다라는 말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거꾸로 회사에서도 그만큼 채용을 해주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 인재 채용이 어려운 형편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인구절벽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죠. 올해 이미 42만까지 떨어졌었고요. 제가 대학 입시했을 땐 60만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의 계신 선배님들은 80만, 90만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고요. 앞으로는 40만, 작게는 30만까지 떨어지고, 제 아들이 16년생인데요. 16년생은 20몇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해양공학과뿐만이 아니라 대학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대학이 어려워졌을 때 이 조선해양공학과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모든 학과들이 이제 각자 도생을 했습니다. 각자 특성을 살려서 각자 도생을 했다면 이제는 공동의 발전을 좀 추구해야만 추후에라도 산업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자체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자체는 강제로 변화한 것이 맞고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만이던 학생이 40만까지 줄었고 약 25%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25%가 없어지는데 인서울 대학들은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지방대 위주로 지방 사립대는 거의 다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조선해양공학과가 약 3분의 1이 지방 사립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지방 국립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인하대, 서울대 두 군데밖에 조선과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 자체가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조선해양공학과는 다른 학과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학들이 공유대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총장님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MOU도 맺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효적인 정책이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사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유대학이라는 것이 잘 이제 퍼져나간다면 대학 차원의 공유뿐만이 아니라 조선해양공학과 차원의 공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지를 좀 저희가 역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해양공학은 유체구조, 설계, 생산 굉장히 명확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의 학과가 그 세 가지 분야로 보통 교수 채용을 합니다. 최근에 서울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스마트 선박이라든지 자유로운 선박 전공으로 낸다는 특징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이번에는 구조, 이번에는 유체, 이번에는 설계 생산 이런 식으로 티오를 내서 교원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도, 교육도 그 위주로 편성이 됩니다. 이게 너무 올드패션한 교육을 한다는 단점도 생길 수 있겠지만 거꾸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분야의 편성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학사 구조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틀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사실 이 공유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학교 간에 혹은 학과 간에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조선공업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군요.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에서 이제 조선해양 관련된 중장기 인력 로드맵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관련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었던 조선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10년짜리, 20년짜리 중장기 로드맵을 짜고 그 로드맵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때 뭐 학회나 협회 등에서는 저희 학과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나 공유교육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조선해양공학이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유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학점 교류가 당연히 가능해져야 됩니다. 예, 학점 교류는 현재 알려져 있는 사례는 전국 국립대학, 거점 국립대학끼리 학점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거점 대학교라고 불리고 있는 학교끼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점 교류 협약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과목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교과목을 들어서 내 부산대학교 학점에 포함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점점 많아져서 뭐 서울총장 포럼이라는 플랫폼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우리는 우리끼리 잘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플랫폼도 구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부산권입니다. 부산 경남권에서 움직임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예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공유대학은 나온 지 한 약 3년 정도, 차수로는 한 3년 정도 됐으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공유대학은 현재 경남에 공유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최초의 공유대학으로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등 국립대, 사립대를 넘어서는 그런 공유대학이 편성이 돼서 어느 대학을 다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게 그런 편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
사실 고등교육법상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 사례를 통해서 교육부가 실마리를 찾고 연빈이가 지금 세미나에 지금 여기 나와 있어. 그렇구나. 여기 보면. 네, 그 실마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에도 공유대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저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전남 지역도 이 경남 USG 공유대학을 모델로 삼아서 전남 공유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남 공유대학은 전남권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이 다 포함돼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조선 쪽이 메이저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대학의 핵심 1번 학과가 친환경 스마트 선박학과가 생길 예정이고요. 거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학생들을 키워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 소재 대학 간의 경우 대학입니다. 사실 부산시는 빠졌죠. 이런 것들이 뭐 강제한다기보다는 서로 생존을 위한 욕심이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존에 걱정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빠지고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한국해양대까지 포함이 돼서 2020년에 여기 아래 총장님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링크는 당연히 부산대도 할 겁니다. 근데 부산대는 빼고 간 거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약 6개의 대학이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경남 공유대학 말고 부산 공유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공유대학이 됐고요. 경남이 원래는 부산이랑 합쳐서 더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하면서 부산 대신 꽁 대신 닭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산 대신 울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지역 대학들이 경남 USG 공유대학으로 합쳐지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경남 울산 USG 공유대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것처럼 다 지역 대학들끼리 협력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다른 교육 공유 사례 중에는 이제 연세대와 같이 좀 이름 있는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코로나가 되면서 반강제적으로 보급이 됐고요. 이제는 온라인 강의가 너무 일반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8시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회의할 때 스카이프로 할 거냐 뭐 할 거냐 줌 말씀드리면 나 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줌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끼리 온라인 공동 강의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경남 USG 공유대학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초의 사례고요. 여기는 지역에 있는 학과들이 조선 관련된 학과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조선과들도 참여한 학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과 이름으로 조선이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제조 ICT, 스마트 운송체 이런 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처럼 지역 대학의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혁신을 통해서 극복하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고 현재까지는 좋은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변경이 될 거고요. 전남 같은 경우도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시작이 될 텐데 조선 관련된 목대 조선과 저희 조선과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있는 조선과 그리고 조선대 조선 쪽 전공이 합쳐가지고 4개의 공유 학과를 지금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초적인 분야 그리고 소양에 대한 분야들은 굉장히 공유 사례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화된 교과들 아까 서울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같이 일부 전문화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한, 강의가 가능한 교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수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마다 교수 자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고요. 앞으로는 이 대학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공학 역시도 그 환경에 좀 발맞춰서 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비단 조선 쪽 분야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조선 쪽은 그래도 굉장히 잘 모이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다리 건너면 정말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저희가 뭐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을 한다면 좋은 결과,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기초적인 교과목은 공유로 해결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생성하지 못하는 조선소에서 필요한 교과목들은 새로운 융합 교과목으로서 조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분야의 교수와 그 학과와의 연계를 통해서도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기반 조선해양공학 교육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선해양공학이 전통적인 교과목 운영을 하면서 약 한 20년 이상 수요 기반의 교육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 기반 교육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첫 번째가 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산업계의 수요는 크게 이제 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에 대한 수요와 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맞춰주는 것에 대한 수요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은 산업체의 수요조사, 기업체의 만족도 조사 같은 형태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개선하고 반영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체에서 A가 필요하다, 그 다음 해에 A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 중에서 A를 조금 반영하겠다 정도가 현실적인 형태고요. 산업체에서 A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 바뀌는 학교는 울산대학이나 거제대학 정도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체 수요조사를 해보면 대형조선소, 중형조선소 혹은 기자재 회사에 따라서 원하는 교육이나 인재 수준이나 규모 같은 것이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산업체 전반을 다루는 일반적인 분석도 된 바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체 수요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정 회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특정 학교의 특정 학과의 일부 컨텐츠가 바뀌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산업 기반 교육과정 현황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 인력 양성은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재정 지원 산업은 산학협력 선도대 링크 플러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링크 사업 같은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지역혁신 플랫폼 같은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좀 고도의,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뭐가 있었죠? 친환경 선박 인력 양성이나 스마트 야드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나옵니다. 그런 인력 양성들은 대학원 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학부교육은 교육부의 예산을 통해서, 교육부의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산업체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하대학교의 한영해양플랜트 글로벌 인력 양성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국해양대의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국해양대랑 부산대학교랑 인하대학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서울대학교도 참여했던 걸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약 4개에서 5개 대학 정도가 한영해양플랜트 글로벌 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융합전공을 신설을 하고 전공 27개 교과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학원 교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문성 있는 교육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생, 풀타임 대학원생이라고 불리는 일반 대학원생의 교육과정 외에 재직자 과정도 개설을 해서 조선 3사, 아마 그때 당시 거의 조선 3사 위주로 했었습니다. 해양플랜트이기 때문에 조선 3사의 재직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당시에 영국의 뉴캐슬과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위주로 함께 공동학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은 종료된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종료된 상태고, 지금 뉴캐슬 쪽에는 아직까지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한인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전문가 양성 사업단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해양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여기는 이게 조선해양공학과입니다.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해양공학과, 해양건축공학과 등등등 해사법학과까지 함께 참여를 해서 융합전공을 개설을 하였고요. 보통 저희가 융합전공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공대끼리만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공대끼리만 모이면 사실 융합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예. 완전히 타 분야가 뭉쳐지지 않는다면 융합으로 봐주지 않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인문 계열이죠. 법학 쪽이 붙으면서 함께 융합전공 개설이 됐고요. 거기서 자율운항 선박에 관련된 조선공학적인 그런 교과목들 플러스 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사례는 거제대학교의 ATS 모델인데요. ATS는 Advanced Tracking Study라고 해서 현장 동행형 수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소를 바로 끼고 있고 조선소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교육, 이론 교육 플러스 실무 교육은 학교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면서 실습 교육을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3사이클 기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내용들을 이제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아마 대부분 대우조선 혹은 대우조선의 협력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사내협력사 혹은 인근에 있는 사외협력사에 가서 실제 인턴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인턴을 하면서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교육, 실습하고 인턴한 과정들을 다시 돌아와서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묶어내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제대학교 졸업생들은 취업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있는 조선소가 있어야 되고요. 요 두 번째 사이클에서 진행되는 실무, 실습, 인턴 교육 과정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는, 돈과 시간만 투자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에서 실습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같이 엮는다면 산업체와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과거에는 조선소에서만 했었다면 지금은 많은 조선소들이 당연히 하위에 계열 IT 회사들도 많이 분사가 되어 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글로벌 서비스와 같이 아예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까지 만들면서 꼭 조선소에서 인턴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스마트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 분야에 인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많이 발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산업기반 수요 쪽에서 특정 산업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사례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조선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요구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통상 한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요. 2019년에 제일 최근 버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학보다는 산업계 수요이기 때문에 산업계 11명이 참여를 하고 대학에 1명이 참여를 해서 산업계 요구사항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가 있네요. 2019년 아니고 2019년에는 2015년과 달리 약 4년의 텀을 두고 분석이 됐었는데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조선해양 IT 융합 기초 역량과 친환경 스마트 선박 이해라고 하는 조선해양에서 필요한 역량 자체가 추가가 됐고, 회사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품질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역량이나 교과목이 더 강제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강제되기 때문에 유연함이 떨어지는 사례들도 저는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산업체 수요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학과목, 교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별 지역 수요 기반 교육과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의 주요 산업, 지역의 핵심 산업을 치면 뭐 전남, 경남, 부산, 울산 정도에는 항상 조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최근 버전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버전인데 조선은 타고 들어가서 경남의 스마트 기계의 무인 선박 정도까지 가야 굉장히 하이 카테고리까지 내려가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울산 경우에는 스마트 조선이 맨 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선 산업 자체가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 자체도 많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교육도 과거에 일반적인 신조에 초점을 맞췄던 것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스마트 선박 그리고 아울러서 새롭게 시장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뭐 수리조선이나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들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남도 도비 매칭을 위해서 첨단 운송기기 부품 쪽의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남이나 부산권, 울산권에 있는 대학들 역시도 이런 스마트 조선이나 무인 선박 같은 키워드에서 초점을 맞춘 교과 과정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4차 산업혁명 기술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키워드입니다. 미국에서는 Fourth Industrial 레볼루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정도에서만 쓰고 있는 키워드지만 모두 다 스마트,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IoT 이런 것들이 이 관련된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친환경 선박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스마트 선박, 스마트 야드, 디지털 트윈 정도가 아마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인근에 바로 바다 건너에 현대사무중공업하고 대한조선이 있는데 현대사무중공업에도 DT 추진팀이라는 게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팀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개발보다는 사내의 이런 디지털에 대한 문화 확산을 현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기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뭔지, AR 기술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까운 지역 대학으로서 함께 그런 교과목들을 비교과, 아직 교과목 편성까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강의 콘텐츠 정도는 함께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일반화될 것이고 아마 조선소에서 요구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과목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학교별로 혹은 학과별로 개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교과목 편성을 소위 말해서 해당 교수가 하고 싶은 교과목을 했습니다. 네. 이런 교과목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혹은 그 전에 있던 교과목을 받아서 하거나 이 두 가지 유형이었다면 교육학 관점에서나 앞으로 지금 현재 학생들 그리고 향후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는 역량 기반의 교과목 편성이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조선해양공학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NCS라고 하는 국가 직무 능력 체계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조선공학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NCS는 4년제 대학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트렌드를 바꿔야겠지만 학회나 혹은 협회 등에서 제대로 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는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역량을 다시 한번 도출을 하고 전국 대학이 그 역량을 기반으로 기본 교과목을 약 70% 운영을 하고 지역 수요를 30% 정도 반영을 한 교과목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였고요. 이런 교과목 편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약 2년 동안 온라인 교육만 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정도씩 집중 이수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저도 딱 지난주까지 수업을 해봤습니다. 2학년 수업이었는데요. 2학년 친구들이 서로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학을 1년에 딱 2달 오니까 서로 모르고요. 제가 강의실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다들 쭈뼛쭈뼛 인사도 못할 정도로 서로 모르니까. 보통은 강의 들어가기 전에는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네, 수업할게요 이러면 이제 조용히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요새는 학생들 자체가 이미 서로 간에 그런 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이론의 강의보다는 PBL이라고 하는 더 능동적인 교과목들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런 PBL 교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교과목 편성을 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이진영 교수님까지 한 번에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끝난 발표가 다 정리된 이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